오늘은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의문문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문제 풀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문문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엄청나게 깊게 들어간다기보단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강의가 될 거예요. 사실 IELTS에서 의문문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문문을 다루는 어떤 교재나 이런 거를 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리딩 문제 그리고 뭐 리스닝, 라이팅 또는 스피킹까지 해가지고 다 문제가 의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문문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한다, 의문문 잘 몰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라고 하면 그러면 제대로 된 답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이거야 어느 정도 정형화된 라이팅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너는 이 스테이트먼트에 동의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to what extent 뭐 이런 표현이 어떻게 이런 의문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예문 보시면 이 암석이 흙으로 점진적으로 변하는 그런 점에서 유기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의문문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유기체가 하는 역할 이 부분을 바로 찾으면 되는데 만약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된다면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organisms라든지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이 문제를 풀려고 할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함정에 걸리게 될 거고 그 문제는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의문문을 잘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사항들이에요. 보시면 평서문에서 궁금한 정보의 품사와 역할에 따라서 의문사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Your name is Cedric. 여기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상황이다. 상대방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이 궁금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 정보의 품사와 역할에 따라서 의문사가 결정된다. 자, 이 정보의 품사는 뭐죠? 명사가 들어가게 되고 명사는 어떤 의문사로 변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what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your name is what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의문사는 항상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어디에 그게 생기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보내면 what your name is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조동사를 의문사 뒤에다가 두게 될 건데 비동사의 경우에는 그냥 비동사 자체가 의문사 바로 뒤에 배치가 된다. 즉, 이 문장에서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연습을 지금 몇 개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He bought a car. 그는 차를 샀다 라는 문장인데 차가 궁금한 정보로 변한다 라고 해보면 그가 무엇을 샀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의문문은 그가 뭘 샀어? 라는 거라고 해보면 여기 자동차는 명사니까 마찬가지 what으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he bought what 그 다음에 우리 what이 앞으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what he bought.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do나 does로 시제에 맞게 변해서 주어와 의문사 사이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과거니까 do나 does에 상관없이 what did he buy?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You had curry for lunch. 우리가 식사로 뭘 먹었다라고 할 때 have 음식 for 아침, 점심, 저녁 이런 단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점심으로 카레를 먹었다 라는 말이었어요. 자, 너는 점심으로 뭘 먹었어?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curry라는 단어가 궁금한 정보로 변하게 되죠. curry가 명사였으니까 마찬가지 what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you had what for lunch? 먼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건 다시 what you had for lunch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 have라는 일반 동사가 쓰였는데 과거니까 what did you? 그 다음에 뒤에는 원형을 써주고 for lunch까지 써주면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냐라는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엄청 복잡해지고 뒤에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되어도 이 규칙 자체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명사 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생일 선물로 아이패드를 아들에게 사주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녀의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무엇을 사줬어? 라는 의문문을 만들려면 아이패드 부분이 궁금한 정보가 돼야겠죠. 근데 아이패드는 명사니까 이 부분이 what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she gave her son what for his birthday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마찬가지 what은
앞으로 빠져야 되죠. What she gave her son for his birthday.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서 동사가 give라는 일반 동사였으니까 What did she give her son for his birthday?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정보에 해당하는 단어가 주어라면 그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Someone stole my umbrella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단어가 궁금한 정보죠? 우리 someone이라는 단어가 궁금한 정보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물음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someone 명사니까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이제 명사인데 사람일 때는 이제 우리가 또 who를 쓰잖아요. 그래서 who stole my umbrella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주어 자체가 의문사로 변해서 어순의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who stole my umbrella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의문사로 변할 때, 자, 이때는 형용사가 what으로 변할 거다. 두 번째,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도 앞으로 같이 간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정말 오로지 명사를 위해서 문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하는 명사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정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e likes blue color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녀는 무슨 색을 좋아해? 라는 의문문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서 궁금한 정보가 누구예요? 색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무슨 색인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컬러를 꾸며주고 있던 형용사가 궁금한 정보로 변하게 된다. 자, 이때도 이 형용사도 마찬가지 what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she likes what color 이렇게까지 바꿀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의문사는 원래 명사를 꾸며주던 형용사였으니까 명사도 같이 앞으로 간다. 그래서 what color she likes. 자, 여기서 마찬가지 like는 일반 동사고 그리고 이번에는 3인칭 단수 주어에다가 현재 시제니까 what color does she like? 라는 문장으로 완성이 되겠네요. 하나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Joanne is taking a basic class 라고 해서 조앤이 기본 수업을 듣고 있다 라는 말이었어요. 조앤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무슨 수업을 듣고 있는지가 궁금해 라고 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궁금한 정보예요? basic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궁금한 정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의문문으로 바뀔 때 뭘로 바뀐다? what으로 바뀐다. 그래서 Joanne is taking what class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다시 어순을 바꿔야 되니까 의문사가 앞으로 갈 건데 이때 원래 수식을 해주던 class까지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what clas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동사가 쓰였죠. 이번에 현재 진행으로. 그래서 이 비동사 그대로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Joanne taking 이런 의문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어렵다기보다 좀 복잡할 수 있는 의문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IELTS 보다 보면 되게 자주 나오는 구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have a positive impact on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다 아니면 play a key role in 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 더 우리 on a large or small scale 이라고 해서 어떤 뭐 대규모로 소규모로 이런 말을 할 때 on a scale 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세트로 쓰이고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해당되는 게 어느 정도로라고 해서 to some extent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구조도 보시면 결국에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의문문으로 바뀌게 될 때 어떤 영향을 끼치니 어떤 역할을 하니 어느 정도의 규모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지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 많이 나오게 돼요. 특히나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고 내가 답으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많이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사실 이 형용사들이 결국에 궁금한 정보로 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what으로 변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scale이나 아니면 extent와 같은 명사들은 이 형용사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사실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덩어리에서 형용사가 의문사로 바뀌었을 때 이 덩어리 전체가 이동을 해줘야 돼요.
자, 먼저 전치사를 포함하지 않은 구문들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Human activities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environment. 여기서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이런 의문문을 만든다고 하면 궁금한 정보가 형용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였으니까 얘도 what으로 변하게 될 거고요. 의문사로 변해서 앞으로 갈 때 임팩트를 데리고 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바로 만들어 보면 what impacts, 여기 수일치 같이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have였으니까 do라는 조동사를 써주시고 그 다음 주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Human activities hav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주고 impact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On the environment. 자,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have on이 무슨 뜻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는 have impact on이었구나. 근데 impact가 지금 수식어 때문에 앞으로 끌려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play a key role도 마찬가지죠. 자, 예문을 만들어 보면 Photosynthesis plays a vital role in plants growth 라고 해서 이 role을 꾸미는 형용사들은 보통 중요한 필수적인이라는 형용사들이 대부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important 아니면 essential 이런 단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광합성이 식물의 성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역할인 거니까 이 vital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궁금한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형용사가 what으로 변하고 수식을 해주던 role까지 같이 앞으로 끌고 나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what role, 이때는 단수니까 그냥 s를 안 붙였죠. 그 다음에 plays, 여기에서 일반 동사이면서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가 아닌 does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photosynthesis, 광합성이라는 단어가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play, 동사 원형을 써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in plant growth가 그대로 와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광합성이 식물의 성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 라는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라고 하죠. 이런 덩어리들이 의문문으로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 He wants to produce this crop on a large scale. 그는 이 작물을 생산하길 원하는데 대규모로 생산하길 원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그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 작물을 생산하고 싶어 해? 라는 질문을 만들고 싶다면, 의문문을 만들고 싶다면 궁금한 정보가 어떤 단어가 되죠? large라고 하는 단어가 궁금한 정보가 될 거예요. 자, 이 단어는 스케일을 꾸며주고 있던 형용사인 거고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바꿔볼게요. large라고 하는 형용사가 what으로 변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둘만 갈 수는 없고 이 scale이라고 하는 애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덩어리 자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 자체가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on what scale,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어순 바꾸는 건 똑같아요. want가 일반 동사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es가 오게 될 거고 he, 그리고 나서 want의 동사 원형이 와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와주면 돼요. to produce this crop 이라고 하게 되면 그는 이 작물을 어느 정도 규모로 생산하고 싶어 해? 라는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어느 정도로 라는 구문도 예문 만들어 볼게요. You agree with this statement to a great extent 라고 해서 여기서 great라는 애가 extent, 정도인 거죠. 이 정도는 degree라는 단어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둘이 동의어라서. 자, 그래서 엄청난 정도로인 거니까 엄청나게 동의한다 라는 말이었어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동의해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동의를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정도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great라고 하는 형용사가 궁금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일단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문장은 형용사를 what으로 바꾼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extent라고 하는 단어는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였기 때문에 이 덩어리 전체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게 뭐다? To what extent. 그 다음에 agree가 일반 동사니까 그리고 you가 주어니까 이때는 do가 되겠죠. You agree with this statement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러한 구문들이 사용된 의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구문들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규칙을 알았으니까 구문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그 구문들이 의문문으로 나왔을 때 배운 대로 그냥 해석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In what respect are Venus and Earth different from each other? 딱 봐도 이제 이렇게가 한 덩어리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in 땡땡 respect 라고 하는 구문을 알고 있다면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우리 respect는 관점, 측면 이런 거니까 어떤 면에서 금성과 지구가 서로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였어요. 자, 이어서 부사가 의문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부사는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부사가 하는 역할에 따라 의문사가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던 부사는 when으로 바뀔 거고요. 장소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부사는 where로 바뀌겠죠.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말해주던 애는 Y가 될 거고요. 이런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commutes to work by subway 라는 문장에서 그녀가 통근을 하는데 by subway, 수단이 지금 나온 거였어요. 그렇죠? 지하철로 통근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한 덩어리가 궁금한 거예요. 통근을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방법이기 때문에 how라는 의문사로 바뀌게 될 거고요. She commutes to work how 라는 문장이 먼저 만들어질 텐데 의문사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how가 맨 앞에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 어순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동사가 일반 동사,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현재 시제니까 does가 먼저 나와주고 she 그리고 동사 원형 commute to work 뒤에는 그대로 나와주면 되겠죠. 이번 문장을 보시면 조금 문장이 길죠. 왜 그러냐면 because라고 하는 종속절이 여기 뒤에 붙었어요. 자, 근데 이 종속절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부사 역할을 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세드릭이 그 아주머니를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부사절로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because 절이 부사절인 것, 그리고 이 절이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문사로 변해야 돼요? Y라는 의문사로 변해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의문사는 또 앞으로 가야 되니까 Y로 시작하게 될 거고요. paint는 일반 동사, 현재 시제, 그리고 3인칭 단수를 주어로 가지고 있으니 does로 조동사를 먼저 써주고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 뒤에 그 목적은 그대로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because 절 말고 예를 들어서 뭐 due to 이런 전치사가 나오고 her personality 이런 식으로 전명이 나와도 결국에는 그 전명도 부사 역할을 하고 있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Y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한 가지 재밌는 건 우리 부사도 형용사를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만약에 형용사를 꾸미던 부사가 궁금한 정보가 돼서 의문사로 바뀐다면 그 부사가 꾸며주던 형용사도 같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The problem is very serious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때 그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얼마나 심각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궁금해지는 정보는 뭐다? very가 궁금해지는 정보고 얘는 부사죠. 그러니까 how로 변하게 될 거예요. how로 변했을 때 이 부사가 수식해주고 있던 단어는 형용사기 때문에 얘도 같이 앞으로 간다. 그래서 how serious가 맨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번에는 동사가 비동사니까 그냥 주어 동사 어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is the problem.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what과 which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what은 정해진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which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맥락에 따라서 what이 될 수도 which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좋아하는 색깔 얘기를 해보고 있다고 해볼게요. 너 무슨 색 좋아해? 라고 할 때는 내가 주어진 색 중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색이나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What color do you like?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무지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무지개 색깔 중에서 너 무슨 색 좋아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이 무지개의 색깔 중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뭘 쓴다? which를 쓰게 된다. 그래서 Which color do you like?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리딩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in which of the following ways 그냥 딱 봐도 복잡한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으로 나오게 된 상황이고 여기서 which of the following 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아래쪽에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답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which가 지금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석을 해보면 다음 중 무슨 방식으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내용을 보면 이 Baleen whales와 whale shark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랑 다른데 이런 더 작은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filter feeders라고 해서 이런 뭐 정어리나 멸치 이런 필터를 통해서 먹는 그런 작은 물고기들과 어떤 방식에서 다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의문문 강의가 여러분들이 IELTS의 문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